안녕하십니까,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내 몸 알기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지방세포수 줄인다고 감량되지 않는다입니다. 몸 안에 이제 지방세포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방세포가 어릴 때부터 비만이다, 소아 비만이다, 그러면은 지방세포수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뭐 그거는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지방세포수를 줄여야만 감량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시술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지방흡입입니다. 지방흡입. 지방흡입은 이만한 관을 갖다가 여기다 마취를 한 다음에 이 피부 밑에다 넣어가지고 다 빨아내는 거죠. 네, 이게 지방흡입입니다. 이렇게 지방흡입 말고 지방도 용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빨아내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빨아내지는 않는데 그 안에서 녹게 한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주사를 놓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사를 놔가지고 뭔가 용액을 넣습니다. 용액이나 기체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이 용해된다.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바깥에다가 이렇게 이 피부에다가 저온을 갖다가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저온을 통해서 낮은 온도를 통해서 지방을 녹인다. 또는 마사지를 통해서 지방 녹인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방을 녹이니까 지방세포수가 줄어드니까 감량이 된다. 이런 주장이죠. 우리 이제 몸에 이제 그 세포가 있고 그 세포의 수는 거의 한 1경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조, 그러니까 조의 만배가 1경계겠죠. 우리 몸의 전체 세포수는 1경계 정도 됩니다. 그 1경계 중에서 그게 이제 피부 조직을 이루고 뭐 간 조직을 이루고 이렇게 되죠. 또는 지방 조직을 이루고. 그런데 이렇게 생성된 조직 중에서 새로 생성되지 않는 조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뇌세포입니다. 뇌세포는 한번 생성되고 나서는 새로 생성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뇌세포는 이제 한 860억 개 정도를 갖고 우리가 태어나는데 매일 한 100만 개 정도가 죽습니다. 네, 그래서 뇌세포는 죽기만 해서 죽을 때까지 보통 한 80%가 남게 되죠. 반면에 이 뇌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됩니다. 이걸 반복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왜 때가 있죠, 때. 때가 사실은 피부 세포가 소멸돼서 죽은 겁니다. 네, 먼지도 물론 섞여 있겠지만은 피부 세포가 죽어서 소멸돼서 탈락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계속 새로운 세포로 채워지죠. 상처가 나도 마찬가지죠. 상처가 나는데 아물잖아요. 이게 그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 세포가 다시 차올라서 이게 아무는 거거든요. 지방세포도 똑같습니다. 네, 지방세포가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소멸됐다가 생성됐다가 하죠. 그래서 내가 과식을 해서 몸에 이제 지방을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쌓아놓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지방세포를 생성을 해서 거기다가 지방을 축적하든지 아니면은 이미 있는 지방세포에다가 지방을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포의 크기가 요만했다가 지방이 더 많이 축적이 되면은 크기가 이만해지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세포가 늘어나거나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거나. 반면에 감량이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대가 되죠. 지방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아니면은 세포가 줄어들어서 쪼그라들어서 소멸이 됩니다. 네, 이 원리죠. 네, 그래서 아까 지방흡입이든지 지방용이든지 그 시술의 대상은요,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지방이 피하, 그러니까 피부 밑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장지방 들어보셨죠? 내장지방은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느냐? 근육 내에도 있어요. 근육 내에 있는 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건 잘 못 보시겠지만은 여러분들 드시는 음식 중에서 꽃등심 있죠, 꽃등심. 한우 꽃등심. 보면은 이렇게 기름이 송송 박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에 넣으면은 그냥 부드럽고 뭐 살살 녹잖아요. 이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박혀 있는 기름. 또 이제 간에 또 기름이 박혀요. 그러니까 몸에 기름이 많으면 간에 기름이 박히거든요. 그게 지방간입니다. 사람한테는 그게 지방간인데,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이 지방간이냐? 그게 그 유명한 푸아그라입니다.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요.
푸아그라는 그 거의의 지방간이거든요. 네, 우리가 기름을 많게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런데 시술은 이러한 그 피하 지방만 해당이 되지, 이렇게 내장 지방이라든지 그 몸 안에 있는 거는 전혀 작용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술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성형수술은 뭐를 건드려요? 피부를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뼈를 갈아내거나 아니면은 근육 같은 걸 갖다가 뭐 조작을 하죠. 그래서 성형수술은요, 유효기간이 좀 깁니다. 한 1년 정도 갑니다. 1년이 지나면은 또 이상한 모습이 되죠. 반면에 이러한 지방용해는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긴 시간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 흡입은 유효기간이요, 짧으면은 1주 내지 2주, 길어봐야 1개월입니다. 저한테 온 지방 흡입을 받고 온 여학생이 있었어요. 한 20대 중반쯤 되는 여학생인데, 저희 병원 바로 밑에 성형외과에서 5kg을 지방 흡입을 하고 왔어요. 5kg입니다. 이게 한 번에 5kg의 지방 흡입은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이라는 시술을 받기 전과 그 바로 직후에는 틀림없이 5kg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5kg 뺐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한테 온 것은 시술 후 3일 후에 왔거든요. 그런데 체중을 재보니까 이미 2kg가 이미 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 일주일 후에 봤더니 다시 원체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3kg를 쪄가지고. 그러니까 열흘도 안 걸렸죠. 원체중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지방 흡입 또는 이런 시술 자체의 유효기간은 2주 또는 한 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 흡입 또는 지방 용해 시술을 받고 살을 뺐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는 어떤 일일까요? 일단 이 사례조차는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례니까 극소수죠. 진짜 극소수고요. 이 지방 흡입을 받은 분들의 이 체중 자체는요, 대부분 다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요, 오히려 살이 찌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살을 뺐다, 이런 분들만 알려지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뺀 사람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찐 사람이거나 제자리인 사람들은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또 시술을 한 병원도 잘된, 그러니까 살을 뺀 사람만 광고를 하겠죠. 네, 아니면 선전을 하겠죠. 이게 실패한 경우를 갖다가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이걸로 살을 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믿게 되는데, 사실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감량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흡입이라는 시술 자체는 유효기간이 뭐 2주밖에 안 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그 시술을 한 데에서는 반드시 약을 주거나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체중이 빠졌다고 하면은 시술의 효과가 아니고 덜 먹었거나 운동을 했거나 이것의 효과라는 거죠. 네, 또는 준 약의 효과죠. 이런 것을 시술이 감량시킨 게 아니고요. 시술에 따라서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절식을 했기 때문에 감량이 돼서 이것을 시술의 감량 유발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술 자체도 유효기간이 있는 데다가 그 시술에 의해서 감량 유발이 됐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게 돼요. 만약에 정말 감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시술 받은 분들의 상당수가 요요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 한약 먹고 살을 뺐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뺀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한약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한약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 들으시죠. 이 음식 저 음식 이 음식은 피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음식 저 음식 다 피하다 보면은 어떤 효과가 나와요? 이게 절식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한약을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라 3개월, 또 먹다 보면 6개월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절식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한약의 감량 유발 효과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반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신욕 해서 살 뺐다는 분들이 한동안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도 반신욕 자체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반신욕을 하면서 내가 휴식을 취하게 되니까 이제 덜 먹어도 되고 운동을 더 해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절식과 운동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반신욕도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에 절식하고 운동해서 살을 뺐다. 이게 이제 진짜 효과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자연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비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유든 사람만이 비만이 되고 그것은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근데 그 인위적인 상태를 갖다가 다시 시술이라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또 해결을 하면은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 인위적인 상태를 갖다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또는 남이 해주는 방법으로 하면은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내 몸을 원래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훈련, 이게 닥터 위의 감량 다지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한 번 해서 내 몸을 자연적인 상태, 그래서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내가 더 이상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런 상태로 만드는 훈련 어떻습니까? 계속 남이 해주는 시술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 내 몸을 한번 자연적인 상태로 만들어 보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